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대통령을 뽑는다. 뽑으려면 어떤 공약이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을 바꾸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언론이 실제로 있지도 않는 또는 한쪽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 정쟁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다 보니까 각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완전히 묻혀버린. 그래서 국민들이 똑바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바르게 선택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후보들이 생각했던 공약,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 첫편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건을 갖다가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게 너무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든 후보를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약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아니고 사실은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점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마타도식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나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구분능선을 넘었다. 이재명 후보 하면 국민 기본소득. 예. 예, 국민 기본소득이라 하면 저도 이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주자. 그 바탕 위에서 무언가 일을 하자. 뭐 저는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기본소득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빚이 엄청 많이 쌓였던 성남시 재정을 살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당시는 성남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세금을 덜 걷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둔 세금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국민 기본소득 저도 받고 싶거든요. 실은 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 그 언제나 이제 우리 이제 기재부라고 그러죠. 기획재정부 이제 홍남기 그 부총님은 언제나 이러다가 고관 다 털린다. 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 기본소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걸 주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냐.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 감면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퍼주기를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세제의 특성. 2019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한 450조 정도의 세금이 거치는데 그 중에서 70조 정도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국민들이나 무엇이든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붙는 세금입니다. 10%가 붙죠. 네. 그것 이외에도 특별소비세라든지 기름,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거 샀을 때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붙어 있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전체가 세금을 내는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에 항상 속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아니다. 저소득층이 그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금 안 내십니다.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도 세금을 내십니다. 그래요? 예. 무슨 세금을 내죠? 무슨 세금을 내냐면 소시지 천하장사 드시면 거기에 부가세 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뭐 음료수를 사 드시면 뭐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있습니다. 세금은 간접세가 많기 때문에 간접세 비율이 옛날에는 아주 높았는데 우리 이제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간접세가 조금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능력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그것을 사람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인데 국민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국가에서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데 나태하게 되고 일을 안 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갖다가 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엄청 많이 소설로도 팔리기도 하고 그거 뭐 문화시설에다 투자하고 예술가에게 투자를 하면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장에서만 에너지가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단지 복지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노동재생산을 위한 투자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투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 보조적인 활동 꼭 필요하고 그것의 일부가 국민소득에 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은 지금은 이제 한 3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인당 30만 원. 국민 기본소득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거고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재원은 부분적으로 부가세에서 그러니까 간접세에서 마련하는 것이 옳고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 받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매달 한번 받고 싶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든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지금 하도 이제 대장동 재장동 하는데 그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돈을 직접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배임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바꾼 것 같아요. 배임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권한이 있는데 회사에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충실히 하지 않아서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은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반틈을 환수하겠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반틈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남시라든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특검 이야기를 또 해요. 특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게 옛날에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밝혀내는 거,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라는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공수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파헤치지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충분히 파헤칠 수 있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검은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자기들이 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걸 갖다 대신 고발해주라. 이런 행위들을 갖다 한 것이 있거든요. 고발사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특검원으로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특검을 맡기자고요. 그러면 공수처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수처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걸 갖다 주장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검찰 그다음에 국가 권력기관 그리고 고위층들이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특검 방식이 공수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가 옹호하는 것이 찐이 박혀가지고 그런 걸 갖다 주장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문제는 이재명 도지사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돈을 받는 방법들은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받냐면 민간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니들 사업 잘하려면 나한테 알아서 바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완전히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성남시 개발공사를 갖다가 만든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 공공개발로 100% 하면 좋겠지만 100%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대신 거기에서 이익 나는 것에 대해서 50%는 우리한테 달라. 투자는 니들이 해라. 그리고 손해나면 본인들 책임이다. 성남시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득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계약을 원천적으로 갱신해서 50%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민간업체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아. 100%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죠. 50%를 띄워줬는데 네. 거기다가 뭐가 이쁘다고 또 돈까지 줍니까? 네. 그럴 일이 없죠. 오십 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한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